일본 최대 은행이 북한의 돈 세탁과 관련된 혐의로 미국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에 발을 맞추던 일본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미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곳은 일본의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입니다. 지난해 말 자금 세탁 혐의로 소송이 제기됐고 소환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제재 대상 기업이나 개인 거래를 차단하도록 만든 내부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래한 혐의입니다. 북중 접경지에서 사업하는 중국 고객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관계자는 미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외의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은행은 제재 대상인 이란, 미얀마와의 송금 기록을 은폐하려다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사는 동맹국이라도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 조치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맹국은 일본의 최대 은행을 지금 조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다른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금 세탁 증거를 미국 검찰 당국이 포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혐의가 확정될 경우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권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은밀한 북한의 무기 거래 커넥션. 이번에는요, 저 멀리 중동 국가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 불거졌습니다. 자, 지난해 11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수도 인근 국제공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요, 북한산 미사일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예멘은 최근에 우리나라도 난민이 꽤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2015년부터 예멘 후티 시아파 반군이 사실은 이제 정부군하고 내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두 개의 나라가 마찬가지인데, 근데 문제는 이 시아파인 후티 반군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를 직접 이제 미사일 공격을 수차례했습니다. 네. 지난 3월과 5월도 그렇고 지난해 11월에 그랬는데 사실 이 거리가 한 1000km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이 먼 거리를 미사일 공격을 하려면 뭐 이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스커드 미사일이 사실은 북한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가 돼 있어요. 한반도 전문가인 백돌 교수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사실은 이제 이 후티 반군은 이란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란의 중재를 통해서 북한에서 개발한 스커드 ER 미사일이 네. 실제로 후티 반군한테 가서 이 미사일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고 있다. 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니, 안 박사님, 근데 지금 이 무기라고 그러면 강력하게 지금 차단을 하고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수출이 되고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70년대 말부터 이제 미사일 생산을 했고 그 목적은 이제 한반도에서 전략적 우위를 가진다는 목적의 외화벌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통치 자금이 고갈되고 지금 외국에 지금 광물이 수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도 저 미사일 수출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비밀리에 또 수요 국가가 시리아니 이집트니 이란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비밀리에 이걸 해상을 통해서 수출하면 이것이 미국의 어떤 제재나 감시망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노하우가 벌써 40년이 아하.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반군이나 중동 국가들이 북한 미사일을 수입을 하는 걸 보면 그만큼 성능이나 가격이 괜찮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 일단은 후티 반군한테 미사일을 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래요? 그거를 수출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아마도 중동 국가의 그 제재를 받거나 네. 아니면 미국이나 이 서방권의 또 제재도 받기 때문에 네. 일단 팔 나라가 없고 그다음에 북한이 자기가 유엔 제재하에서 몰래 팔기 때문에 값을 흥정할 때 유리한 값을 매길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이 개발한 스커드 ER이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네. 이게 본래 북한 미사일이라는 게 스커드 B나 스커드 C 시절에 한 번 쏘게 되면 오차가 10km 이상 나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목표점에 사는 사람도 안전하다고 할 정도로까지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요. 성능이 떨어졌는데 스커드 ER이 ER이라는 게 뭐냐면은 Extended Range라 해서 거리가 연장된 거고. 사거리 연장형이라서 1000km를 가는데 네. 1000km 밖에 쏘는데도 지난번에 작년 3월달에 이제 3발을 쐈는데 네. 3발이 전부 다 반원 1km 내에 다 들어갔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GPS로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미사일. 그런데요, 좀 낯이 익은 것 같습니다. 바로 북한이 지난해 3월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대대적으로
공개했던 바로 그 미사일입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 부대들의 단도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훈련에는 요사시 일본 주둔 미제 침략군 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 부대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단도로켓 발사 훈련은 전략군 화성포병들의 핵 전투부 취급 질서와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하여 진행됐습니다. 자, 스커드 ER 미사일, 김종원 실장님. 네.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가 공개했던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여기가 스커드 ER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스커드 ER이 핵탄두도 혹시 장착이 가능한 건가요? 스커드 계열은 전부 다 핵탄두 아, 그래요? 장착이 가능합니다. 아하. 처음부터 1000km 정도면은 일본까지도 충분히 날아가는 일본의 거예요. 서부 지역은 대부분 다 사우디에 아하. 들고 그래서 금방 그 북한 그 조선중앙TV에서 얘기했듯이 네. 일본의 대부분의 그 전략 기지들이 목표가 된다고 분명히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게 삭간몰 자체가 원래 스커드 기지고 네. 그다음에 또 스커드 기지는 사실 주로 우리 한국을 목표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커드 ER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스커드 C가 이제 사거리 500km인데 삭간몰에서 아마 제주도는 목표가 안 될 겁니다. 아하. 그러면 스커드 ER을 배치하게 되면 우리 한반도 전역이 다 목표 지역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일본의 서부 지역 서부 지역이 전부 다 들어가니까 현재 삭간몰에도 스커드 ER을 집중 배치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미사일 기술,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 당초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기술 좀 전수해달라고 그랬는데 모두 거절당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독자적으로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건가요? 네, 기술은 절대 안 주지만 미사일을 수입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하. 그 수입한 걸 북한은 다 분해해놓고 그걸 가지고 역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수함도 마찬가지고 분해해서 역설계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이제 러시아에다가 미국기를 수입해서 그 미국기를 생산하는 건 러시아가 허락한 상태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그건 불법과 양국 간의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네. 북한은 이 미사일 기술을 자체로 개발한 게 아니라 러시아 걸 역설계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실 국제법상 100% 다 걸리는 것이죠. 네. 이것이 북한 미사일 전력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네. 자, 북한의 미사일 커넥션을 그림으로 좀 살짝 표현을 해봤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근데 주변 국가들을 보면 이집트, 이란, 구소련, 중국,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직한 내전이 있거나 아니면 무기가 필요한 그런 나라들의 경우가 대부분이군요. 네, 북한이 그 미사일 기술을 개발한 거는 뭐 스커드 B를 갖다 역설계한 게 이제 처음 시작이지만 네. 사실은 그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무기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은퇴한 그 조선족 미사일 기술자들이 북한에 가서 기술을 전수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미사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성 항법 장치입니다. 이게 북한이 못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중국이 계속 공급을 했습니다. 관성 항법 장치가 뭡니까? 이게 어떤 이제 기능입니까? 미사일을 쐈을 때 네.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아, 장치인데 그래요? 네. 그걸 중국에서 계속 공급을 했기 때문에 아하.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과 러시아가 네. 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았지만 네. 사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무기를 많이 판매해 왔다면 정말 막대한 무기 판매 비용을 현금으로 확보를 했을 텐데 그 돈 다 어디다 쓰는 겁니까? 지금 주민들은 저렇게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저 미사일을 생산하는 주체는 북한의 이른바 제2경제위원회입니다. 네. 제1경제위원회라는 건 없지만 그건 내각의가 1경제위원회고 제2경제는 전적으로 저런 미사일, 뭐 화학무 이런 걸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기관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저 돈은, 저 수입은 김정은의 100% 통치자금으로 들어갔다. 아하. 그리고 지금 베이징과 싱가포르에까지 또 판문점에 타고 내려왔던 벤스 S600 이런 것도 다 저 자금으로 사왔을 것이고 호화 보트라든지 네. 보석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선물 정치가 다 저런 통치자금에서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시리아나 뭐 예멘 등등 이라크 뭐 이란 이런 데 이제 많이 지금 수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몇 차례 납포를 했습니다. 이 수출하는 장면도 포착을 했고. 네.
근데 지금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제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이거를 이제 이 전파할 경우에 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즉 핵의 비확산 문제를 사실 미국은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북핵 협상하면서 결국 이 핵 자체를 확산시키지 않는 조건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 많이 내걸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것도 앞으로 북핵 협상에서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이 대홍단 감자에 이어서요. 또 다른 북한 내 풍년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 슈퍼 울트라 배추가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실까요? 이 배추가 우리가 이번에 새로 육성한 배추 93호입니다. 이 품종은 서출이 아주 높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포기 질량이 평균 8kg, 최고 15kg까지 나가고 평균 150톤, 최고 250톤까지 나가는 다수확성 품종입니다. 비타민이나 당 함량이 높고 특히는 잇몸 부위 비율이 높아서 김치를 하면 맛있고 또한 오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품종을 국가품종으로 등록하고 평양시 만경대교를 비롯한 전국에 천여정보의 그 생산 면적에 도입해가지고 올해 가을철 남새 생산에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배추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한 포기가 10kg이 넘는다고 하고요. 재밌는 거는 배추의 하얀 줄기 부분을 잇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어떻습니까? 안 박사님. 더 특이한 건요. 배추에 이름을 붙였는데 배추 93호예요. 이 숫자의 의미는 뭡니까? 네, 북한은 뭐 다른 이름에는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의 뭐 교시나 김일성 교시를 많이 붙이는데 제가 볼 땐 저 93호라는 것은 네. 93년도에 저 종자를 개발했다든지 아하. 과학 기술적인 의미에서 저걸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인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네네. 어쨌든 저 배추가 지금 저 사진으로만 봐도 어른의 키 절반 정도까지도 크는 그야말로 수포인데 네. 북한은 또 수포를 좋아하죠. 그래서 한때는 뭐 타조 수입해서 타조알을 생산하면 뭐 계란 열알과 마찬가지다 이런 아하. 말도 했는데 과연 저게 진짜 맛이 있을런지 저는 조금 회의가 듭니다. 네, 저거는 뭐 한 포기만 담가도 엄청난 양의 김치가 될 것 같은데. 북한에 이제 농업기술을 지원한 게 네.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원했었어요. 아, 우리 남한에서 지원을 많이 했군요. 많이 했었죠. 그때 이제 김순건 박사라고 이제 옥수수 박사가 계셨는데 네. 이분이 이제 굉장히 큰 수포 옥수수를 북한의 기술을 개발하려고 네. 우리 뭐 교회라든가 이런 후원단체에서 돈을 많이 거두다가 아하. 북한 전역에다가 공급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며칠 전에 김정은이 그 감자가 대홍단 감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감자 기술은 우리 강원도에서 이제 그 씨감자 기술, 그다음에 무바이러스, 네. 무바이러스 기술이라 가지고 그걸 전수했는데 그걸 발전시켜서 이제 북한이 아하. 이제 큰 감자를 이제 개발한 것 같습니다. 비핵화를 좀 확실하게 해준다면 우리 남한의 식량 기술들 정말 많이 배워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은요, 지난해 김치 공장을 현지 지도하기도 했었죠. 그때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민족 전통 음식이며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유명해진 김치를 세계에서 으뜸 가는 식품으로 당당히 자랑할 수 있게 생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했던 저 류경 김치 공장, 저 공장에서 만든 김치가 북한 주부들 사이에 그렇게 인기라고요. 그렇죠. 저건 뭐 주로 이제 평양시 네. 주민들에게만 이제 공급이 되는 건데 사실 북한의 김치는 우리 김치에 비해서 대단히 하얗습니다. 네. 춧가루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얗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김치는 어떻게 보면 겨울 내내 반찬으로서 거의 한 7, 80%를 차지합니다. 네. 우리야 무슨 뭐 소세지니 고기니 다른 반찬이 많지만 북한은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게 김치가 유일하기 때문에 아하. 우리보다는 김치를 많이 담급니다. 그렇군요. 자, 유경 김치 공장에서 담근 김치, 북한 주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유경 김치 공장에서 생산한 통배추 김치는 며칠 동안 두고 먹어도 굿맛이 정말 뚜전합니다. 이렇게 김치가 여러 가지니까 자기 구미에 맞는 김치를 아무 때나 사 먹을 수 있어서 우리 가정주부들이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 근데 저는 갑자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네네. 우리나라는 이제 김치 냉장고가 많이 보급이 돼 있어서 그렇죠. 겨울철에 이제 신선하게 보관을 해서 먹는데 네. 북한에서는 과연 어떻게 그러게요. 겨울을 나는지 뭐 옛날에 이제 땅에 묻었지만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평양에 굉장히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혹시 김치 냉장고가 북한에도 보급이 돼 있는지 전 세계의 이
확 이렇게 확산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발한 발명한 것들 중에 커피 믹스도 있고요. 김치 냉장고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북한에도 김치 냉장고가 있을까요? 네, 김치 냉장고가 있는데 네. 그게 북한 자체로 생산한 건 아니고 중국이나 아마 한국제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평양시나 청진이나 이렇게 시장이 발달된 곳에서만 좀 이제 그 신흥 부자들이나 간부들이 사지 사실 일반인민들이 살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네. 이제 웬만한 5층, 6층 아파트 살아도 밑에다가 다 땅을 파고 독에다가 묻어버립니다. 네. 근데 또 그 독에 묻어놓으면 이게 군인들이나 또 이걸 또 훔쳐간단 말이죠. 아하. 그래서 자물쇠를 잠그고 뭐 별별 그 수단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북한 주민들은 빨간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는 김치보다 백김치를 더 좀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글쎄 아까 화면에는 뭐 새빨간 김치도 나왔는데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할 때만 좀 새빨가고 실제로는 아하. 고춧가루가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고춧가루도 부족합니까? 그렇죠. 고추 생산을 많이 못하는 데다가 그게 비싸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김치가 맛있어서라기보다는 부족해서 하얗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렇게 제가 주변에서 느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고추가 병충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 그래요? 한젖병이 한번 돌면 네. 고추를 수확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피해가 큰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비료가 부족한 북한에서는 이 고추를 대량 생산하기 어려워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백김치를 담그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또 돌려서 이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남북 관계의 속도 조절을 요구해서 이목이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날 공교롭게도 우리 정부는요, 남북협력기금 41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같은 시기에 약간 상충되는 결정들이 쏟아져 나왔군요. 네. 저 얘기를 한 날이 그 워킹 그룹이 처음 만난 날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한국이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입장과 같은 이 태도를 취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난 날인데 네. 이 폼페이오 장관의 경우에는 이 남북 관계에서 속도 조절을 좀 요구한 반면에 네. 우리나라는 남북 사업에 약 41억 원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이 산림 병해충 방제에 14억 원을 배정을 했고요. 이 만월대 공동조사에 11억 원, 서해 군 통신선 정상화에 9억 원, 네. 남북 공동 유해 발굴에 이 7억 원 해서 총 41억 원의 남북 협력기금 지출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산림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14억 원이 지금 지원되는데 이 말은 지금 농약을 보낸다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그렇죠. 혹시 화학제가 가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는 않겠나라는 일부에서의 지적도 있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비료를 북한에다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뭐냐면 이제 질소 비료 같은 경우에 이거를 질소 비료를 다시 이거 하면은 이게 무기로 전용이 될 수 있다. 화학 무기로. 아하.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그때 논란이 좀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병충해 방제 약을 일단 제공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거를 만약에 북한에서 받아서 이걸 제대로 쓰지 않고 이걸 또 어떤 면에서 다른 걸로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독성들이 있으니까 이용할 가능성은 저는 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네. 아마 정부에서도 일단 이걸 주게 될 경우에 어떤 쓰임새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은 뭐 보고를 받긴 받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제 북한에 지원되는 것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좀 네. 무엇으로 이용될지 이런 것을 네. 충분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요, 미국이 어린이 학용품과 장난감까지 제재하고 있다면서 볼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부터 유난히 아이 사랑 행보에 관심이 많았죠. 학용품까지 꼼꼼히 챙겼는데 당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서 생산한 학습장에 마지크로 글을 써보았는데 종이가 피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질 좋은 학습장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정말 기뻤다고 하셨습니다. 안 박사님,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볼멘 소리를 쏟아내는데 아이들을 앞세워서 어린이들을 앞세워서 지금 투덜투덜하고 있거든요. 이건 전략적인 것 같아요. 어린이를 앞세웠다는 부분이. 그렇죠. 내부적으로도 지금 어린이를 통한 여러 가지 지금 인독 정치, 뭐 인민 사랑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저렇게 대외적으로 어린이들을 자꾸 내세우는 것은 우리가 너무 미국이 우리를 못 살게 군다 이런 이제 호소를 해서 국제사회 동정을 얻어 보려는 것인데
그만큼 북한에 사실 어렵다는 실정만 폭로하는 것이지 네. 그게 과연 국제사회가 제재를 늦춘다든지 고삐를 늦추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갑니다.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만나보시죠.